유튜브 노음성황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여러분 한 장 넘기셔서 자, 주제 네 번째예요. 여러 나라의 성장. 그래서 부여. 자, 위에서부터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 날개단에 보면 제가 지도를 꺼내 놨죠. 여러분 여러 나라의 성장이 이 파트 여러 나라의 성장이 고조선보다 훨씬 더 2배 이상 더 많이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문제 유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요 각각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면 요 5개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자 이제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여러 나라 그러니까 열국시대라고 하는데 이 여러 나라는 실제로 이 선사 파트에서는 일단 자 단일 주제로는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출제율이 제일 높고 자 그다음 여기는 우리가 아까 우리나라 최초의 왕조 고조선은 뭘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랬어?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철기를 배경으로 해서 등장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 대부분이 연매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국가가 군장 국가라면 이제는 뭐가 출현했다? 뭐가 등장했다? 왕이라는 게 출현한다. 됐죠? 이게 특징인데 연매왕국은 제가 좀 이따가 부여에서 대표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연매왕국의 왕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은 아닙니다. 됐죠? 자, 그냥 대표자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일단 가장 기본이죠. 그게 지도건, 사료건, 무엇이건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위치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위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제가 지도만 먼저 빠르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각 국가의 특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부여. 자, 부여는 위에 북만주 지역이에요. 북만주. 됐죠? 자, 위에 북만주 지역인데 북만주 송화강 유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천이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어? 평야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농경을 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북방은 초원지대가 많아요. 그래서 초원지대에서 뭐도 한다? 목축도 합니다. 목축. 됐죠? 그래서 자, 부여는 농경과 목축을 함께 한다. 그래서 반농, 반목 뭐 이렇게도 불러요. 자, 그다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는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아주 큰 산. 그래서 여기 백두산이 있죠. 백두산. 됐죠? 그럼 백두산에서 크게 발원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하천이 2개가 있어요. 하나의 하천은 이렇게 발원해서 서해바다로 나가고 하나의 하천은 이렇게 발원해서 자, 동쪽으로 나갑니다. 자, 질문. 자, 그러면 이게 확률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이 두 하천이 하나가 두만강, 하나가 압록강이죠. 하나가 압록강, 하나가 두만강. 그러면 지금 보시면 A, B 중에 자, A가 압록강이야, 두만강이야? 두만강이야, 압록강이야? 하면 여러분 확률이 2분의 1인데 이게 헷갈리죠? 네, 그래서 이런 하천이랑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서 아까 중국 강의 하나만 좀 봐달라 그랬잖아. 그리고 그 바로 강의 바로 옆에 둘이 나란히 붙여놨거든요. 하나만 더 여러분 좀 봐주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역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제가 지역명을 정리해 놓은 강의가 있습니다. 얘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제가 뭐 지역사 특강, 지도 특강이라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는 좀 더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지역도 막 설명해 놓은 것도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근데 그런 거 여러분 다 안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1강만 따로 제가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따로 빼놨거든요. 그래서 산맥과 하천 위주로 가장 기본적인 지명을 설명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유튜브 채널에서 하나만 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시간 되실 때 한 번만 봐주세요. 물론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는데 근데 우리 그러니까 한능검 고급 과정은 그래도 이제 고등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뭐 시험을 본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도 시험 많이 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하천명들 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좀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가정 속에서 출제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하천명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산맥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영남, 영서. 여러분 어디가 영남이고 어디가 영서야? 그 다음에 호남, 호서.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 후기 수업하다 보면 관서, 이 관서 지방에 대한 차별 때문에 홍경련난이 일어나거든요. 관서, 관북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럼 도대체 뭐가 기준이고 어느 지역을 그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 실제로 배우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이 다시 뭐 잘 나시고 그리고 내가 뭐 실제로 공부를 한국지리 같은 공부를 좀 많이 했다 그러신 분은 괜찮은데 이런 게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한번 요 강의 짧으니까 그것도 가볍게 그 필기하면서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천명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자, 넘어와서 자 위에 있는 강 A, B 그럼 누가 압록강이고 누가 두만강이야? 하면 자, 요 위에가 두만강이고요. 자, 요 밑에가 압록강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자,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가장 위에 있죠? 가장 머리. 그래서 뚜. 그래서 두만강이에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압록강은 이게 백두산에서부터 이 엄청난 우리나라 민족의 전기가 있는 거대한 산이잖아. 백두산에부터 내려와서 우리나라 단일하천으로는 길이도 제일 길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긴 거리를 그래서 내려오는 압력이 장난이 아니겠지? 그래서 압록강입니다. 됐죠? 자, 그럼 고구려는 어디 있느냐? 바로 압록강 유역에 있어요. 졸본. 그래서 이 지방은 특징이 뭐냐면 아주 척박한 산악지방이야. 이게 고구려를 이해하는 첫 번째 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늘 힘써 일해도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변을 소위 말해서 털러 다녀야 돼. 됐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삥 뜯으러 다녀야 돼요. 자, 그래서 고구려는 고구려 젊은 친구들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기본적으로 몸에 피냄새가 배어 있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기본적으로 굶주린 배를 채우려면 하루라도 피를 안 보면 안 돼요. 됐죠? 네, 그래서 자, 고구려였습니다. 자, 그다음 함경도 쪽에 옥저고요. 자, 그다음에 강원도의 동해예요. 그리고 주로 고구려한테 삥을 뜯기고 맨날 두들겨 맞았던 게 옥저와 동해. 나중에 고구려한테 복속당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가장 비옥한 오늘날의 전라, 충청, 경상 남부지방인데요. 자, 여기는 마한, 진안, 변한. 그래서 한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삼한까지 이렇게 5그룹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강의 위치 노트장 찍으셨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다른 나라들은 크게 제가 볼 때 위치 안 헷갈릴 것 같아. 그죠? 저는요. 쌤, 저는요 고구려랑 삼한이 위치가 헷갈려요.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안 헷갈리는데 가장 여기에 존재감 없는 둘이 문제야. 그래서 옥저와 동해는 위치가 헷갈릴 수 있죠. 그래서 얘만 한마디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동해에서 그대로 옆을 봐봐. 누가 있어? 자, 동해바다가 있죠? 자, 그래서 항상 지도에서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동해 옆에 동해예요. 동해 옆에 동해야. 동해 옆에 동해. 여기까지 됐죠? 네, 그래서 자, 외우신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제가 또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할 때마다 약간 쪽팔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럼 외우신 거죠.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 근데 만약에 시험에 동해가 여기에 표기돼서 나오면 어쩔 거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런 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지도 찾아오면 내가 식사 대접할게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러분 지도에 동해 표기할 때 아무데나 표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지금 보시는 요 위치 그러니까 원산만에서 울릉도 사이에다 표기를 합니다. 됐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치 다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나라씩 자 부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만주 송황유역 평야지대. 그래서 자 이후에 그러니까 부여의 한 갈래가 내려와서 고구려의 한 갈래가 백제.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근간을 이룬다, 근원이 된다. 뭐 이런 표현 씁니다. 자, 특징. 자, 첫 번째 사출도. 여기서 오부족 연맹이 뭐냐? 그래서 오부족 연맹 국가 이 연맹왕국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부여의 사출도가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여기 여러 나라의 성장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니까 시간의 순서, 이게 시간의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두고 발전했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5개 각각을 구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에선 이런 키워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오부족 연맹
특히 연매왕국이라는 게 뭐니?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오부족 연맹은 그냥 여러분 그 편하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자, 동서남북 중 됐죠? 자, 동서남북 중.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왕이 나오는 부족이야. 왕.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각각 자, 요 네 군데. 자, 여기에 각각의 부족장들이 있습니다. 자, 요 각각의 부족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라고 불러요. 가. 됐죠? 얘를 자,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요 가들이 그 명칭을 어떻게 쓰냐면 동물의 명칭을 써요. 가축의 명칭. 됐죠? 그러니까 요건 우리가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느낌이야? 아, 토템인가 보다.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부족장들이 왕 말고 요 각각의 다 가들이 다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여기가 중앙이죠. 왕이 다스리는 중앙이랑 요 네 군데 가들이 다스리는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얘를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네 개의 권역이랑 그다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왕이 있었던 중앙이 있잖아요. 그럼 요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오부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오부족 연맹인데 그런데 여기에 있는 왕은 그 대표자에 불과합니다. 됐죠? 그래서 왕은 뭐라고요? 왕은 뭐가 아니야? 왕은 지배자가 아니야. 됐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구가 요 부족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 그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반장이 있잖아. 그렇죠? 학교 다닐 때 반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학 다닐 때 과대 있지. 그러면 그걸 떠올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반장한테 지배받지는 않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게 뭐다? 그냥 대표자에 불과해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게 뭐다? 부여의 왕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연매왕국에 대한 특징 말씀드렸고 특히 시험에 뭐가 나오면 잘 나온다? 사출도 되게 잘 나오니까 사출도가 보이면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들이 그 왕이 관리를 거느리거든요. 여러분 그 교재에 필기체로 써있죠. 그 위에 화살표로 해서. 그래서 왕이 거느리는 관리가 대사자, 사자입니다. 됐죠? 여러분 쓰실 거 없어요. 다 써있죠. 자, 그런데 웃긴 게 뭐냐면 근데 이 왕이 이제 왕 아래 대사자, 사자와 같은 관리를 거느렸잖아. 그런데 이 가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도 똑같이 대사자, 사자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럼 뭐야? 왕이랑 차이가 뭐야? 됐죠? 이게 연매왕국이에요. 되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자, 그 다음에 농경과 목축이 발달했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 말, 족, 모피 이 특산물입니다. 우리가 여러 나라 성장을 하면서 특산물을 딱 두 번 해요. 한 번이 동해고요. 한 번이 부여입니다. 자, 그런데 부여보다는 동해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는 동해가 더 많이 나왔어. 그래서 말, 족, 모피 요거는 그냥 눈도장 한번 찍고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제천행사입니다. 여러분 제천행사는 대빵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천행사는 원래 농경사회 유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땡스기빙 데이죠. 그러니까 추수가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다 끝났잖아. 올해 이제 뭐 다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뭐 하는 거야? 파리하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게 뭐라고요? 제천행사.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한가위, 뭐 추석을 떠올리시면 되죠. 그래서 땡스기빙 데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까 한국은 사계절이 있고, 그치? 사계절이 뜻하고. 자, 그러면 만약 이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농사 끝나고 요 땡스기빙을 한다면 그러면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 해야겠어? 그렇죠. 언제? 10월입니다. 그래서 제천행사는 항상 언제다? 10월. 그래서 뒤에 우리가 제천행사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10월은 외우시는 게 아니에요. 됐죠? 10월은 덜 중요하고 자, 중요한 건 뭐다? 10월이 아닌 애가 있어요. 이게 특이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천행사 중에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누구다? 영고입니다. 완전 중요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영고는 언제 지낸다? 12월입니다. 오, 날짜 이상하죠? 날짜 이상하지? 뭐야? 이게 땡스기빙 데이 맞아? 응? 뭐 크리스마스야? 그래서 이게 왜 12월이냐면 얘는 완전히 농경사회 유풍이 아니라 수렵사회 전통, 수렵사회 흔적이 남아서 그래요. 됐죠? 자, 그래서 중요하니까 자, 부여에서 영고는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천행사 전체 얘가 출제율 1위입니다. 됐죠? 기억하셔야 합니다. 외우기도 좋아요. 해볼게요. 자, 지금 우리 누구 하고 있어?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부여라서 영고예요. 부여라서 영고. 부여에서 영고예요. 됐죠? 네, 그래서 자,
이것도 자 2번은 못해요. 자 이렇게 해서 부여 연고 외웠다. 자 그다음 장례 풍습으로는 순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풍습들인데 여기는 여러분 좀 공통점이 있어요. 자 설명이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는데 첫 번째 절도죄 일책 12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가방을 되게 좋은 가방을 누가 메고 있어. 근데 내가 우리 부인한테 저 좋은 가방을 주고 싶어. 그래서 내가 그 백을 만약에 훔치다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터널 그런 백이 있다고 해봐. 노비똥, 고찌 이런 백이 있다고 해봐. 근데 내가 그 백을 훔치다가 만약에 걸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 가방을 12개를 배상하는 거야. 12배. 됐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게 절도죄인데 몇 배로 배상한다? 12배로 배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를 들어 그 노비똥 가방을 예를 들어 우리 부인한테 사줄 능력이 됐다면 내가 훔쳤겠어요?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의 물건에 손을 댔던 거잖아. 그때 내가 12배로 어떻게 배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소유물이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 그 사람이 야 너 부담스러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 자식을 그 사람의 노비로 주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 그런다? 절도죄 일책 12법.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일책 12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일책 12법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형사취수죄. 형사취수죄는 요거 좀 황당한데 이게 유목민의 유풍이야. 그래서 만약에 형이랑 형수가 있잖아요.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만약 형이 죽죠. 그러면 형수가 제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수랑 제가 같이 사는 거야. 이해됐죠? 야, 오늘날 우리 편으로 하면 이런 진짜 호러 X들이 있어. 그죠? 자, 그래서 뭐라고요? 형수를 제가 데리고 살아요. 됐죠? 제 부인이 되는 거야. 이걸 뭐라 그런다? 형사 취수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유풍은 왜 생기냐면 이게 원래 흉노족의 풍속인데 우리나라에선 부여 고구려에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유목사회 전통을 갖고 있는 국가들은 워낙 이렇게 실제로 약탈을 좀 많이 하거든. 그러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어. 전쟁을 많이 하니까. 됐죠? 그러면 그 문제가 그 자식이랑 부인, 미망인이 남았잖아. 근데 그 과정에서 부인 쪽으로 재산이 막 이동하면서 부족한 재산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우제전복, 소를 죽여서 특히 전쟁 같은 거 할 때 기륭을 점치는 거야. 가볍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세 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려란 나라가 부유족의 한 갈래가 내려가서 세운 나라잖아. 그래서 자, 이 특징은 어디도 똑같이 나타난다. 고구려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나중에 5세기 말, 자, 문자왕 때 완전히 고구려에 흡수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조 고구려로 갈게요. 자, 고구려입니다. 자, 압록강 졸본지방이다. 자, 저희가 아주 척박한 산악지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여기도 그 부족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가는 조금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상가나 고추가 이렇게 여기는 대가라고 불러요. 자, 특징은 뭐다? 동물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 부여는 뭐였어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래서 동물의 명칭을 사용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거보다 세력이 좀 작은 자는 패자 이런 식으로도 불리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가들이 여러분 연매왕국은 아까 부여에서 한번 설명했죠. 고구려도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왕이 관리를 거느리거든요. 그럼 그 관리들을 뭐라 그러냐? 사자, 조위, 선인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 왕이 거느리는 사자, 조위, 선인을 자, 고구려의 가들, 상가나 고추가와 같은 대가들도 자기들도 거느려. 부여랑 비슷하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가들이 국가의 중대사가 생기면 모두 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가자가 뭐냐면, 제자가 뭐냐면, 모두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끝에 가짜 붙은 사람은 다 모여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올가회의야.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약탈경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그 삥 뜯어온 거를 짱 박아 놓는 조그만한 창고도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천행사 가볼게요. 여러분, 각국의 제천행사 나올 때마다 이게 네이밍이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요거는 이름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갑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는, 자, 제천행사가 뭐다? 동맹이에요. 10월의 동맹. 자, 10월은 기억하시는 게 아니야. 자, 뭐라고요? 동맹. 자, 그래서 요거 암기법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팀플 해보셨어요? 팀플? 그게 무슨 게임이든 여러분들은 롤 같은 거 좋아하시나? 그게 무슨 게임이든 아니면 당구든 그게 뭐든 간에 축구든 뭐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 그 팀플에서 이기시려면 누구랑 동맹을 맺어야 돼? 제일 센 놈. 자, 고구려와
동맹을 맺으셔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센 놈이랑. 됐죠?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야 돼. 그래서 10월에 동맹을 국동대열이라는 곳에서 지냈대요. 자, 그 다음 풍습으로 갑니다. 자, 풍습은요, 형사취수제 말씀드렸죠? 이 부여와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서옥제. 자, 서옥제가 이제 중요한데, 고구려에서는 그 시험에 요 서옥제가 되게 잘 나와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이들만의 좀 독특한 풍俗이거든. 그러니까 서옥제 중요합니다. 자, 서옥제는 혼인하기로 이제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여자네 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여자네 집에 일정한 동안 여자 집 일을 도와줘요. 됐죠? 그래서 이 서옥이란 말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원사료 상투 위서동 이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네 집 대옥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옥 뒤에다가 결혼을 이제 약속하고 나면 조그만한 소옥을 줘요. 됐죠? 근데 이 소옥을 그러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서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제도의 이름이 뭐냐면 서옥제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만약에 우리 딸을 내가 결혼을 시켰어. 이번에 혼례를 올린 거야. 그런데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나서도 어떻게 하냐면 결혼하고 나서도 내 딸을 내가 데리고 자요. 됐죠? 네, 그래서 그게 뭐야? 그러면 이 집에서 조그마한 우리 집 뒤뜰에다가 조그마한 집을 졌잖아. 그쵸? 근데 이 집은 신혼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서옥. 이 서자가 사위 서자입니다. 그래서 사위놈 집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만 자는 거야? 사위만 자는 거야. 내 딸은 내가 데리고 자요. 됐죠? 그러다가 만약에 사위가 계속 간청을 하면 가끔 보내주는 거야.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냐면 이 서옥제라는 건 오늘날 우리 표현으로 하면 처가살이와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처가살이와는 좀 확실히 뭐가 다르냐면 처가살이는 완전히 남자가 여자 집 들어가서 사는 거잖아. 근데 이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부인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고대 사회에는 가족 구성원 한 명 한 명 노동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 여자를 내가 바깥으로 데리고 나오는 거잖아. 데리고 나오기 전에 내 노동력으로 그 집에 일정 기간 동안 보충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내 부인과 그 다음에 이 사위 사이에 그 아이들이 몇 명 태어나고 그들이 장성해서 혼자 뛰어다닐 정도가 되잖아. 그러면 가족을 데리고 독립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걸 뭐라 그런다? 서옥제라고 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서옥제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부인을 데리고 나오기 전에 여자네 집에 남자가 어떻게 한다? 일정 기간 동안 노동력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몸빵을 하고 내 부인을 데리고 나올 수 있다. 이게 뭐라고요? 서옥제입니다. 그 다음에 형벌로는 이거 조금 전에 했네요. 자, 부여랑 똑같죠? 일책 12법.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풍속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옥저와 동해 갈게요. 자, 옥저는 함경도예요. 동해는 강원도. 아까 위치 기억나시죠? 자, 일단 옥저는 이 동네는 여기는 특이하게 왕이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연맹왕국이 아니라 뭐다? 군장국가예요. 그래서 대부분 연맹왕국이지만 군장국가들이 있다 그랬죠? 자, 왜 그러면 왕이 없냐? 왜 없냐면 고구려 때문이야. 왜냐면 이게 여기가 고구려의 밥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대표자를 뽑으면 대표자를 중심으로 이들이 모여서 저항할 수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가만 놔두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뽑을 수 없어. 그러면 뭐만 존재하냐? 읍군과 삼노라는 그냥 군장, 족장만 존재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읍군 삼노가 보이면 이제 옥저 아니면 동해예요. 근데 옥저 동해 공통부입니다, 이건. 자, 그다음 여기는 해산물도 풍부했고요. 고구려에 맨날 삥 뜯기고 그랬대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혼인 풍습에 특이한 게 있는데 여러분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민며느리제. 됐죠? 자, 민며느리제는 뭐냐면 민며느리제는 이번에는 남녀가 결혼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랑 뭐가 좀 다르냐면 남녀가 결혼하기로 하면 여자가 먼저 남자 집에 가서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해요. 그래서 남자 집 풍습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일정 정도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걸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되면 여자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말로 하면 물건 사기 전에 이게 좀 표현이 좀 지나칠 수도 있는데 물건 사기 전에 미리 좀 한번 써본 거지. 그래서 그 가치를 매기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결혼을 할 때 남자 집에서 여자네 집에 혼수품을 바리바리 싸서 갖다 줘요. 됐죠? 그리고 자기 부인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니까 다시 아까 뭐랑 좀 비슷하냐면 여러분 이거 서옥제랑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동해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네 집에 어떻게 하는 거야? 여자네 집에 물질적 배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 배상을 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옵니다. 아까 그러면 서옥제와의 차이는 뭐죠?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물질적 배상을 한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했어? 서옥제 같은 경우에는 몸으로 때웠잖아.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 옥저의 민며느리제는 자 물질적 배상을 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런다? 민며느리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대표적인 자 무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인데 여기 이제 무덤 양식의 특이한 게 뭐냐면 가족 공동묘예요. 근데 이 가족 공동묘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자 뼈로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골장제라고도 부르고요. 한 번 묻고 한 번 더 묻는다. 그래서 자 두 벌 묻기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부르는데 자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단 만약에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잖아. 할머니가. 그럼 할머니를 바로 땅에다가 실제로 매장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집 뒷뜰에다가 땅을 살짝 파는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할머니를 이렇게 누워드려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요 위에 흙으로 그냥 살짝 덮어서 형체만 안 보이게 덮어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어느 정도를 놔두냐면 한 1년에서 2년 정도 놔둡니다. 그래서 1년에서 2년, 뭐라고요? 1년에서 2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우리나라는 막 장마철도 있고 그런데 그럼 막 비 내리면 막 이렇게 흙이 쓸려 나가면 뭐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가끔 할머니가 나오시기도 하세요. 됐죠? 근데 괜찮아. 할머니 나오면 다시 흙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냥 넣어드리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놔두면 살은 다 없어지고 뼈만 남겠죠? 그리고 그 뼈를 가지고 장례를 다시 치릅니다. 그래서 골장제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매장을 한번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뼈만 이렇게 추스려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큰 목각이 있어요. 큰 목각에 가족의 뼈를 이렇게 함께 보관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도 부른다? 가족 공동묘라고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옥저의 특징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로 동해로 갈게요. 자, 동해는 자 강원도예요. 아까 동해 옆에 동해다. 자, 기억나시죠? 자, 여기도 군장국가 단계에서 자 고구려한테 멸망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왕 없어요. 근데 대신에 부족장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읍분과 여기도 뭐라고 부른다? 삼로라고 불렀어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특산물. 여기 특산물은 좀 이제 노트장 찍어 두시죠. 자, 동해 같은 경우에는 자, 당궁, 과하마, 반어피입니다. 자, 당궁은 말 위에서 쏠 수 있는 짧은 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하마는 말인데, 이거 말입니다. 말, 하마 아니에요. 자, 말인데, 이게 과일나무 가짜입니다. 그래서 과일나무 아래를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쇼다리 말. 그러니까 힘 좋은 조랑말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반어피는 요거 가죽. 예, 바다표본 가죽. 근데 지금은 많이 이제 기후 조건이 바뀌어서 그런데 예전에는 이쪽 동해안 쪽으로 바다표본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어쨌건 바다표본 가죽 이런 것들이 특산물입니다. 자, 그다음에 제천 행사는 무천이에요. 자, 무천. 요것도 이름 그냥 지금 외우고 가시죠. 자, 그래서 동해는 자, 제천 행사 이름 뭐라고요? 무천. 그래서 동해는 뭐라고요? 동무. 그래서 무천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풍속으로는 다른 시족에 가서 결혼을 하는 조계혼. 조계혼은 우리 뭐 할 때 했더라?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뭐 할 때 했어요? 신석기 할 때, 그쵸? 자, 신석기 때 여기는 시족사회 유풍이지. 시족사회. 됐죠? 우리가 신석기 할 때. 그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그 다음에 시험에서 여러분 동해는 뭐가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족사회 유풍이 서로 시족사회끼리 이렇게 경제 영역이 있는데 서로 거기를 절대 침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제권 갖고 사실은 뭐 예전에는 막 조금만 이제 갈등이 되면 전쟁 나고 그러는 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영역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을 합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책화라고 불러요. 됐죠? 그래서 내가 큰 실수를 하면 나에게 화가 미치는 거야.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됐죠? 그래서 노비나 소나 말로 배상하는 거. 이걸 뭐라 그런다? 책화.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주거 형태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집의 앞부분이 튀어나온 자, 철자형 집터, 여자형 집터, 철자형 집터, 이런 집터들이 강원도 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해 얘기 다 했네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사만이에요. 자, 사만 같은 경우는 위치는 한강 이남, 그래서 가장 남부 쪽이죠. 자, 여기는 부족장들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 부족장들은 신지, 그러니까 세력이 큰 자가 신지, 세력이 작은 자는 읍차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군장들이에요. 근데 이 지역은 다른 나라들보다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제사장이 다스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제사장을 뭐라 그러냐면 천군이라 그러거든. 그래서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요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인 소도. 됐죠? 그래서 여기는 벼릅이야, 벼릅. 그래서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뭐 치해법권 지역 이런 것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서 범죄자가 있잖아? 근데 범죄자가 막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만약에 도주를 하다가 소도 안으로 뛰어들어가잖아요? 요 소도의 시작을 알리는 게 솥대라 그래서 요 앞에 솥대를 세워놔요. 그래서 솥대를 이렇게 상징물로 이렇게 세워놓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 방울이나 북이나 뭐 이런 걸 매달아놔. 근데 만약에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솥대 안으로 이렇게 확 뛰어 들어가서 소도 안으로 도망가잖아? 그러면 바깥에서 범인을 추적하던 소위 말해서 경찰들이, 관원들이 못 따라 들어가요. 됐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바깥에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벼릅, 신성한 지역이죠. 그래서 뭐가 존재했다? 소도가 존재했다. 됐죠? 자, 이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만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이미 뭐가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미 자, 재정 분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재정 분리 하나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특히 뭐가 유명하냐면 철이 많이 생산됐어요. 그래서 철기가 많이 발달하는데 철제 농기구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도 증가하고요. 특히 이 철이 유명했던 게 어디냐면 사만 중에도 특히 변안입니다. 변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노트장 하나 찍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좀 그렇게 배우셔서 그럴 수 있는데 자꾸 뭐 지하자원 그러면 무조건 북쪽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됐죠? 네, 그래서 한반도 남부에도 지하자원 풍부한 곳들이 있어요. 특히 변화는 뭘로 유명했다? 철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철을 뭐 덩이새처럼 뭐 만들기도 했고요. 특히 낭랑이나 외에 수출했다. 됐죠? 요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요 변환이 나중에 가야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가 또 철로 유명하다는 얘기 또 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제천행사입니다. 자, 제천행사는 여기가 농사 제일 잘 때. 그래서 제천행사는 자 5월제와 10월제 두 번 있었어요. 됐죠? 그래서 기쁨 2배, 감사 2배. 됐죠? 자, 그런데 제천행사는 뭐가 더 중요하다? 10월이 아닌 게 더 중요해. 그래서 5월. 그래서 제가 해볼게요. 입으로.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들은 5월에 씨를 뿌린 후에 귀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면 어느 나라야? 바로 사만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5월 계절제 특별히 수림날이라고도 불렀는데요. 자, 그래서 5월 계절제가 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사만의 특징까지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 했네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대표 문제 이번에는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풀고 자, 이번 강의 마무리할게요. 자, 여자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 맞이해서 장성할 때까지 길러. 그리고 나면 여자가 남자 집으로 돌아와. 그러면 여자네 집에서 돈을 요구해. 그러면 끝났다. 조금 전에 했죠. 자기 부인 데리고 나오기 전에 물질적 배상을 하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온다. 그럼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민며느리제. 그럼 민며느리제 그러면 어디예요? 옥저. 그죠? 자, 음마다 우두머리가 있는데 세력이 강성하면 신지, 그리고 다음은 읍차라 했대요. 자, 그 다음에 철이 많이 생산됐대. 끝났네. 자, 그럼 어디야? 사만. 됐죠? 자, 그래서 변환. 근데 이렇게 변환이 나오면 그냥 사만으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디다? 사만. 그리고 민며느리제가 나왔던 옥저. 됐죠?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성한 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여러분 소도는 옥저가 아니라 어디 존재한 거야? 지금 나오는 나에 존재하는 거죠. 그게 틀렸잖아요. 자, 삼노는 뭐야? 읍군과 삼노 그러면 그렇지. 옥저와 동해. 그래서 맞는 말이네요. 2번이 맞잖아요. 자, 여러 가들이 여러분 이거 사출도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잖아. 사출도 보이면 무조건 부여. 됐죠? 오부적 연맹이 중앙이왕이고 나머지 부족들인데 여러분 고구려는 또 다른 명칭으로 불러요. 사출도는 오직 부여밖에 없어요. 자, 당군, 과마, 반어피 요거 특산물. 이거 기억해달라 그랬죠? 자, 요거 나오면 어디예요? 동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무제 그러면 어디 얘기하는 거야? 고조선이잖아. 그래서 아예 상관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왕조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함께 저희들이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좌에서 이제 본격적인 고대 정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